백숙 한 그릇 얻어먹으러 따라간 그날, 내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어르신, 그 선글라스 당장 벗으세요. 이건 우리 사위가 준 선물인데요. 위험해요. 당장 벗으셔야 해요. 그거 쓰고 사라진 할머니, 저 전에 봤어요. 식당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그날 사위가 계곡에서 씌워준 선글라스 안쪽에 그런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무료 기능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경각심을 나눠주세요. 여름 햇살이 유독 뜨겁게 느껴지는 7월 중순, 박승호 씨는 오전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8세가 된 박승호 씨는 작년 봄 회사를 정년 퇴직한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아휴, 이렇게 더운데 뭘 하고 지내나. 승호 씨는 선풍기 바람을 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는 여름이라 그런지 더위가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일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전기요금 걱정하며 선풍기로 버텨야 하니 말입니다. 요즘 들어 식욕도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런 더운 날에는 간단한 냉면이나 물냉면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인 김정우 씨가 들어왔어요. 정우 씨는 39세로 중견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장인에게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승호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섰습니다. 정우야. 갑자기 웬일이냐? 미영이는? 미영이는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왔어요. 대신 제가 아버님께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우 씨가 소파에 앉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산골 백숙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모시고 가고 싶었거든요. 백숙? 승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몸보신이 되는 백숙 같은 음식은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어요. 네, 제가 회사 선배한테 들었는데 청평 쪽 깊은 산속에 정말 맛있는 백숙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깊은 산속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계곡물 소리도 들리고 몸보신하기에 딱 좋은 곳이래요. 정우 씨는 마치 평소에 승호 씨 건강을 많이 걱정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너도 시간이 괜찮냐? 토요일인데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님. 사실 요즘 제가 아버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정우 씨가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더위도 많이 타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어제도 미영이한테 말했거든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더위 많이 타시겠다.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이러면서요. 승호 씨는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정우 씨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사실 퇴직 후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사위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오늘 점심때 한번 다녀올까요? 그래, 좋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백숙 한 그릇 먹으면 좋겠네. 승호 씨는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위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 청평에서 더 들어가서 산기슭에 있대요.
좀 외진 곳이지만 그래서 더 조용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나야 시간 많으니까 괜찮다. 드라이브도 오랜만이고. 승호 씨는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어디 멀리 나가본 지도 오래되었거든요. 특히 자연 속에서 맛있는 백숙을 먹는다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1시간 후에 출발할까요? 알겠다. 그런데 정말 고맙다, 정우야. 이런 생각을 해주다니. 승호 씨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딸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위가 먼저 나서서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님, 그럼 저는 집에 가서 차 점검하고 올게요. 1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래, 그럼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정우 씨가 나간 후 승호 씨는 혼자 남아 기분 좋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사위와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이라 마음이 설렜어요. 지갑과 휴대폰만 챙기고 평소 즐겨 입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우가 참 착하다. 이렇게 나를 챙겨주다니. 승호 씨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빗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사실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위축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사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우 씨가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다른 사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에게 소홀해진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우 씨는 여전히 예의를 다하고 관심을 보여주니 정말 기특했습니다. 미영이가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승호 씨는 딸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우 씨가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 딸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시간 후 정우 씨가 차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승호 씨는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버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다. 그런데 정말 맛있는 백숙집이냐? 네, 회사 선배가 극찬하더라고요. 특히 닭도 토종닭이고 국물도 진짜 깊은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계곡 옆에 있어서 분위기도 정말 좋다고 하고요. 정우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아버님, 뒷좌석에 편하게 앉으세요. 승호 씨는 뒷좌석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사위와 함께하는 시간이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차가 출발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와 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야,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주다니. 아버님, 뭐리요? 저야말로 평소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죠. 오늘은 맛있는 백숙도 드시고 시원한 계곡도 보시고 푹 쉬다 가세요. 그래, 고맙다. 오랜만에 이런 나들이 하니까 기분이 좋네. 승호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며 도착할 백숙집을 기대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점점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승호 씨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차가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점점 푸르러졌습니다. 승호 씨는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앉아 오랜만에 보는 자연 풍경을 감상했어요. 도시에서 벗어나니 공기도 맑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멀미는 안 하세요? 정우 씨가 백미러를 통해 장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오랜만에 이런 산길 드라이브 하니까 좋네. 1시간 정도 더 달리자 길이 점점 좁아지고
구불구불해졌습니다. 간간이 계곡물 소리가 들리고 울창한 숲이 도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승호 씨는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가 지나는 길에는 다른 차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인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산속이 깊어질수록 주변이 더욱 인적 드물어져 갔어요. 정우야, 이 길이 맞나? 정말 깊은 곳으로 가는데? 승호 씨가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선배가 정말 깊은 산속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조용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우 씨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승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서 하늘도 잘 보이지 않았고 길은 더욱 좁아져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식당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이런 곳까지 찾아올까?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아버님, 요즘 사람들이 이런 숨은 맛집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자연 속에서 먹는 음식은 맛도 더 좋고요. 정우 씨가 설명했지만 승호 씨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또 30분을 더 달리자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됐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승호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우야, 정말 이 길이 맞나?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버님. 선배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꼭 모시고 가고 싶었거든요. 정우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지만 승호 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깊은 산속에 정말 백숙집이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변 풍경도 점점 으스스해졌어요.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서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했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쳐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작은 식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산골백숙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단층 건물이었어요. 주변에는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있고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있네. 승호 씨가 차에서 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도 정말 맑고 계곡물 소리도 시원하고 승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답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쾌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 인적 드문 곳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친근한 인상의 여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백숙 먹으러 왔습니다. 정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계곡 쪽 자리가 시원해서 좋으실 거예요. 주인 이모는 창가 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계곡이 바로 보이는 좋은 자리였어요. 백숙 2인분 주세요. 그리고 밑반찬도 푸짐하게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정우 씨가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곡 햇살이 정말 강하네요. 눈이 부시실 텐데. 정우 씨가 꺼낸 것은 특이한 모양의 선글라스였습니다. 빨간 테에 렌즈 안쪽이 미세하게 빛나는 것이 일반적인 선글라스와는 달라 보였어요. 이거 뭐냐? 승호 씨가 선글라스를 받아들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거 UV 차단도 되고 눈 보호도 된답니다. 요즘 젊은이들 쓰는 거예요.
정우 씨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안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한번 써볼까? 승호 씨는 별 생각 없이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좀 어둡긴 했지만 확실히 햇살이 덜 부시긴 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잘 안 보이네. 승호 씨가 중얼거리며 선글라스를 벗으려 했습니다. 아, 아버님.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눈이 적응해야 하거든요. 정우 씨가 급하게 말하며 승호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쓰고 계세요. 적응되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조금 더 써볼까? 승호 씨는 정우 씨의 말을 믿고 선글라스를 계속 착용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준 것인데 불편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잠시 후 백숙이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진한 국물과 야들야들한 닭고기가 식욕을 돋웠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승호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백숙을 가져다 준 주인 이모가 승호 씨의 선글라스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를 묘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모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모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 정우 씨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모의 시선을 느꼈지만 태연한 척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하지만 이모는 여전히 테이블 근처에서 머뭇거리며 정우 씨와 승호 씨의 선글라스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 이모가 묘하게 정우 씨를 쳐다보는 가운데 승호 씨는 선글라스를 쓴 채 백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앞이 점점 더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승호 씨가 중얼거리며 선글라스를 벗으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아, 아버님.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정우 씨가 급하게 말하며 승호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눈이 적응해야 하거든요. 조금만 더 쓰고 계세요. 요즘 이런 고급 선글라스는 처음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가? 그런데 정말 뿌옇게 보여서 불편한데. 승호 씨가 다시 벗으려 하자 정우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눈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서 고른 거거든요. 정우 씨의 간절한 표정을 본 승호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위해 애써서 준비해 준 것인데 불편하다고 계속 말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래, 그럼 조금 더 써볼게. 고마워, 정우야. 네, 아버님. 적응되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승호 씨는 백숙 국물을 뜨려고 했지만 숟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손으로 더듬거리며 찾아야 했습니다. 숟가락이 어디 있지? 승호 씨가 테이블 위를 더듬거리자 정우 씨가 재빨리 도와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있어요. 고맙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승호 씨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보려 했지만 그릇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숟가락이 빈 공간을 헤매다가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이상하네. 아버님, 천천히 하세요. 급하실 것 없어요. 승호 씨는 몇 번 더 시도한 끝에 겨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질은 더욱 어려웠어요. 반찬 좀 집어보자.
승호 씨가 젓가락을 들고 김치를 집으려 했지만 젓가락이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김치가 있는 곳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승호 씨가 당황하며 계속 시도했지만 젓가락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젓가락을 배우는 아이처럼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우 씨가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승호 씨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점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 위에 물컵을 건드려서 물이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아이고, 미안해. 왜 이렇게 서툴지? 승호 씨가 민망해하며 물을 닦으려 했지만 휴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닦을게요. 정우 씨가 재빨리 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승호 씨는 다시 한번 선글라스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정우야, 이거 정말 이상해. 평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잠깐 벗어봐도 될까? 아버님. 정말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정우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노안이 있으시니까 새로운 렌즈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불편한데. 아버님, 제가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산 거예요.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우 씨의 간절한 말에 승호 씨는 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서 비싼 선글라스까지 사준 것인데 계속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다. 조금 더 써볼게.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승호 씨가 닭고기를 집으려고 했지만 젓가락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손을 찌를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지? 승호 씨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젓가락을 써왔는데 이렇게 서툰 적은 처음이었어요. 주인 이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봤던 할머니와 똑같은 증상이었거든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젓가락질을 못하더니 점점 비틀거리기 시작했었어요. 이모는 정우 씨를 더욱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가 승호 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눈빛이 작년 그 젊은 여자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승호 씨는 결국 젓가락을 포기하고 숟가락으로만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질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어요. 국물을 떠도 입까지 가져오는 과정에서 반 정도는 흘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 정우야. 눈이 정말 잘 안 보여.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아버님,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우 씨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승호 씨는 여전히 숟가락질과 씨름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는 주인 이모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본 후 식당 밖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승호 씨는 혼자 남겨진 채 계속 식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흐려지는 시야 때문에 간단한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그릇의 가장자리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 이모는 정우 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승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작년 그 할머니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우 씨가 사라진 후 주인 이모는 조용히 승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승호 씨는 여전히 흐릿한 시야 때문에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님, 이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승호 씨가 고개를 들었지만
선글라스 때문에 이모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실례지만 그 선글라스? 이모가 망설이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벗으세요. 예, 왜요? 승호 씨가 당황했습니다. 저번에 1년 전쯤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비슷한 일이요? 젊은 여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런 선글라스를 씌워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모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됐나요? 선글라스를 쓰신 후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니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곡에서 돌아가셨어요. 승호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그 선글라스가 네, 뭔가 이상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벗으시라는 거예요. 승호 씨가 선글라스에 손을 올리자 문득 정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우가 저를 위해서 준비해 준 건데 손님, 지금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정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승호 씨는 여전히 정우를 믿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위해 좋은 걸로 준비했다고 했는데 제가 불편하다고 자꾸 벗으면 섭섭해할 것 같아요. 손님, 그게 아니라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벗으세요. 이모가 급하게 말했지만 승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가 눈이 적응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써볼게요. 손님,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에요. 제발 벗으세요. 이모의 목소리가 점점 급박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휴대폰은 갖고 계세요? 휴대폰요? 승호 씨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없네요. 어디 뒀지? 차에 놔두셨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손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그 선글라스 벗으세요. 이모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똑같은 선글라스로 할머니를. 제발 벗으세요. 하지만 승호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정우가 돌아와서 제가 벗고 있으면 이렇게 말로는 안 되겠네요. 이모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되고 저쪽 부엌으로 잠깐만 와보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 선글라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돌아오면 금방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승호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사위 몰래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선글라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모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그래서 꼭 보여드려야 해요. 손님의 안전이 걸린 문제예요. 승호 씨는 이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럼, 잠깐만요. 네, 빨리요. 정말 급해요. 이모는 승호 씨의 팔을 급하게 잡고 부엌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호 씨는 시야가 흐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이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따라갔어요. 조심하세요. 이쪽으로요. 이모가 서둘러 승호 씨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부엌에 도착한 이모는 컴퓨터 앞에 승호 씨를 앉히고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선글라스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알아야 해요.
승호 씨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이모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일단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아참,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시죠? 이모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급하게 승호 씨에게 선글라스를 벗게 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벗으세요. 그리고 얼굴을 씻어야 해요. 왜 갑자기? 빨리요. 이모가 다급하게 세면대로 승호 씨를 데리고 가서 찬물로 얼굴과 눈을 씻게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조금씩 시야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이제 이걸 보세요. 이모가 컴퓨터 앞으로 승호 씨를 데리고 가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거 작년 8월에 찍힌 CCTV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30대 여성이 식당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할머니는 70대였지만 매우 건강해 보였고 걸음걸이와 자세가 매우 꼿꼿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여성이 할머니에게 선글라스를 건네고 할머니는 곧 그걸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착용한 선글라스가 승호 씨가 방금까지 쓰고 있던 것과 똑같은 빨간 테였어요. 저 할머니도 똑같은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어요. 이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장면을 보세요. 이모가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가 점점 비틀거리면서 젓가락질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승호 씨가 방금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처음에는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쓰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젓가락질을 못하시더니 나중에는 비틀거리기까지 하셨죠. 승호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겪었던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 끔찍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손녀라는 여자가 할머니를 계곡 쪽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산책을 하자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도 왜 잘 걸으시던 할머니가 식당에서 나갈 때는 비틀대며 나가실까 의문이었는데 다른 손님들 주문받느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어요. 이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마감하고 설거지하다가 창문으로 봤거든요. 그 여자가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계곡 쪽으로 밀어버리는 걸. 설마 할머니는 그대로 계곡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승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 여자가 할머니를 구하려다가 못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제가 봤다고 증언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이모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런 선글라스에 대해서요. 화면에는 시야 흐림 유도 장치, 고령자 대상 범죄 같은 검색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선글라스는 불법 장비래요. 선글라스 렌즈 안쪽에 특수 약물이 코팅되어 있어서 체온에 반응해 서서히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거래요. 승호 씨는 자신이 방금 겪었던 증상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낙상이나 추락 사고를 유도하는 거죠. 그럼 정우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이모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보통 보험금을 노리고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액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 사고사로 위장하는 거죠. 보험이요? 승호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하신 거 있나요? 그건 정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승호 씨는 정우가 최근에 보험 관련 서류를 처리한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큰일이에요. 손님, 지금 그분이 화장실 간다고 하고 얼마나 지났어요? 이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한 30분은 넘은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안 오시네요. 혹시 계곡에 밀어 넣으려고 장비를 가지러 간 건 아닐까요? 장비요? 아까 차에서 내리실 때 봤는데 트렁크에 이상한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정우의 차에 탈 때 차 안에 이름 모를 낯선 장비들이 많아서 의아하게 여겼던 승호 씨였습니다. 이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손님 따님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연락해야 해요. 이모가 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은 왜요? 손님,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할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 해요. 승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미영 씨세요? 저는 산골 백숙집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이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따님, 아버님이 저희 식당에 와 계신데 혹시 아버님 보험 관련해서 최근에 바뀐 게 있나요? 전화 너머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보험은 예전 그대로일 텐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사위분이 최근에 보험 관련 서류 같은 걸 처리한다고 하신 적 있나요? 보험 서류요? 아, 남편이 얼마 전에 아버지 보험 관련해서 뭔가 정리한다고 했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모는 승호 씨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 혹시 지금 남편분한테 전화해 보실 수 있나요? 모른 척하고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네. 왜요? 남편은 지금 아버지랑 백숙 먹으러 갔는데 그게 지금 사위분이 화장실 간다고 하고 30분 가까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사위분이 아버님께 선글라스를 드렸는데 그 선글라스를 끼신 이후로 아버님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급한 일입니다. 얼른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미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모는 승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봐야 해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해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네요. 일단 아무 일 없는 척 하세요. 이모가 승호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모가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정우 씨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는 밧줄과 삽 그리고 알 수 없는 장비들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사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큰일이에요. 사위분이 돌아와요. 이모가 급하게 승호 씨를 식당 뒤편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발 조용히 계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이모가 승호 씨를 창고 구석 쌀포대 뒤에 숨긴 후 재빨리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해야 했어요. 곧이어 정우 씨가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밧줄과 삽은 물론이고 무거운 돌덩이를 담을 수 있는 자루와 플라스틱 시트까지 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해치려는 용도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라? 아씨 어디 갔지? 이모님,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정우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목소리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 아까 같이 오신 아버님 말씀이세요? 이모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들고 온 장비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제 장인어른 말이에요. 어디 가셨나요? 정우 씨의 목소리에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장인을 대할 때의 공손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잠깐 화장실 가신 거 아닐까요? 화장실은 확인했는데 안 계시던데요? 정우 씨가 점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에 든 장비들을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밧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영감탱이. 정우 씨가 혼잣말을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모는 그의 변한 모습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지금 혼자 걸어서 갈 수가 없을 텐데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정우 씨가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내내 부엌에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모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정우 씨는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모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정우 씨를 의식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딸아. 이모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과 통화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이모님,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정말 이상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모는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야? 처음에는 연결음이 들리다가 갑자기 뚜뚜 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원이 꺼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어쩌지? 이모가 정우 씨를 힐끔 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는 이모의 전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해요. 평소에는 절대 전화를 안 받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왜 갑자기 전원을 꺼버린 거죠? 그래. 나중에 다시 전화해봐. 이모님, 혹시 아버지는? 알겠어, 딸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 손님이 있어서. 그래, 엄마도 사랑한다. 이모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가면 정우 씨가 의심할 수 있었거든요. 정우 씨는 점점 더 초조해하며 식당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발걸음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험악해졌어요. 정말 어디 간 거지? 이상하네. 정우 씨가 혼잣말을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평소의 정중한 말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까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정우 씨가 테이블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 밑까지 들여다보며 승호 씨를 찾고 있었어요. 이모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혹시 이모가 마치 갑자기 생각난 듯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까 손님이 뒷산 쪽으로 산책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뒷산요? 정우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뒷산 오솔길 쪽으로 가셨어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다고 하시면서요. 정말요? 언제쯤 가셨나요? 정우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 20분 전쯤? 아니면 30분 전쯤일 거예요. 혼자 산책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걸어갔다고요? 잘 걷던가요? 어느 쪽 길로 가셨나요? 정우 씨가 바닥에서 장비들을 다시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식당에 예전에 다른 손님이 놓고 간 지팡이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오솔길은 저기 식당 뒤쪽으로 나가시면 작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쭉 가시면 계곡 쪽으로 이어져요.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이모가 창밖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쪽이 가장 위험한 절벽 지역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으러 가볼게요.
정우 씨가 바닥에 놓았던 밧줄과 삽, 그리고 다른 장비들을 다시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사악한 계획이 서려 있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길이 좀 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우 씨가 장비들을 모두 챙기고 급하게 식당을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모는 정우 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110이죠? 긴급 신고할 일이 있어요. 살인 미수 현장이에요. 이모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백숙집에서 고령자 대상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인이 지금 피해자를 찾아서 뒷산으로 갔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39세 남성이 68세 장인어른을 독이 든 선글라스로 시야를 흐리게 한 다음 계곡에서 밀어 죽이려고 해요. 지금 밧줄과 삽을 들고 뒷산으로 갔어요. 창고에 숨어 있던 승호 씨는 이모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정우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야 완전히 믿어졌어요. 10년간 믿어왔던 사위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이모는 계속해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범인이 무기를 들고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피해자는 지금 제가 안전한 곳에 숨겨놨어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청평에서 더 들어간 산골 백숙집이에요. 내비게이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모가 전화를 끊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승호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가 저런 말투로 말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늘 예의 바른 사위였는데 절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니. 네, 손님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곧 끝날 거예요.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지 10분 후 산골 백숙집 뒷산 오솔길 근처에는 이미 경찰들이 매복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모의 정확한 제보 덕분에 경찰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목표물이 뒷산 쪽으로 향했다고 하니 모든 출입로를 차단하세요. 현장 지휘관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용의자는 39세 남성 김정우.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세요. 경찰들은 계곡 인근 바위길 주변에 은밀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이곳은 사고로 위장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거든요. 한편 승호 씨는 이모와 함께 상의한 후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손님. 하지만 정우가 저를 찾지 못하면 의심할 거예요. 경찰이 와 있다는 걸 알면 도망칠 수도 있고요. 승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경찰과 연락을 취한 후 승호 씨를 보내기로 했어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승호 씨는 천천히 뒷산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아직 시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경찰의 작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밧줄과 삽을 든 채 승호 씨를 발견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거기 계셨군요. 정우 씨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정우야, 공기가 좋아서 산책을 나왔어. 승호 씨가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선글라스는 어디 있으세요? 정우 씨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거 답답해서 벗었어. 벗으셨다고요? 왜요? 아직 햇빛이 강한데. 정우 씨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이 좀 불편해서.
계속 뿌옇게 보이더라고. 눈은 어떠세요? 아직도 불편하신가요? 정우 씨가 승호 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선글라스 벗고 찬물로 씻으니까 괜찮아졌지. 승호 씨의 대답에 정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기는 좀 위험해요. 계곡이 가까워서요. 정우 씨가 승호 씨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밧줄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저쪽으로 가시죠. 경치가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정우 씨가 계곡 인근 바위길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나가서 미리 파놓은 함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 그럼 가볼까? 승호 씨가 정우 씨의 유도에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침착할 수 있었어요. 조심해서 걸으세요, 아버님. 돌이 많아서 미끄러우니까요. 정우 씨가 친절한 척하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승호 씨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위길에 도착하자 정우 씨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아까 파놓은 함정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잠깐 쉬시죠. 정우 씨가 계곡 가장자리 근처, 자신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승호 씨가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버님, 사실 정우 씨가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정우 씨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김정우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정우 씨가 당황하며 밧줄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을 꿇어 경찰들이 사방에서 정우 씨를 포위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냥 장인어른과 산책을. 변명하지 마.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관이 정우 씨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신가요? 다른 경찰관이 승호 씨에게 다가와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호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체포되는 정우 씨를 바라봤어요. 정우야, 너 정말로. 아버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정우 씨가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다른 경찰팀은 정우 씨의 차량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한 경찰관이 트렁크에서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서류네요. 피해자 명의로 된 3억 원 종신보험 가입서가 있어요. 이것도 봐요. 특수 선글라스가 여러 개 더 있어요. 또 다른 경찰관이 빨간테 선글라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경찰관이 실종신고서 복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류였어요. 박승호 68세 실종신고서. 이미 다 작성되어 있네요.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군요. 현장 지휘관이 모든 증거물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용의자를 본서로 이송하세요. 그리고 피해자분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우 씨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이었던 것이죠. 승호 씨는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년간 믿어왔던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산골백 쑥집 이모가 승호 씨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아니었다면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모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다음 날 미영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모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 듣긴 했지만 직접 경찰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실제로 듣게 될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박미영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담당 형사가 미영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치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정우 씨는 아버님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아버님 명의로 3억 원 보험을 가입했고 시야 흐림 유도 장치가 달린 불법 선글라스를 사용했습니다.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밧줄과 삽, 실종 신고서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더군요. 정말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 남편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알아차리고 신고해 주셔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의 설명이 끝나자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0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도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었다는 것. 미영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미영은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경찰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후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선글라스에 든 독성 성분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간호사에게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승호 씨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왔구나. 승호 씨는 딸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미영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검사 받는 거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영은 아버지 옆에 앉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미영이 아버지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 믿은 게 죄예요. 10년 동안 아빠한테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미영아. 승호 씨는 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미영아, 너도 피해자야.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제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국 아빠를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요. 미영은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1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던 거지. 나도 완전히 속았잖아. 승호 씨는 딸을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우가 10년 동안 정말 좋은 사위인 줄 알았어. 나한테도 잘하고 너한테도 잘하고. 미영이 아버지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 오늘 아빠를 못 구해드렸어요. 승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은 가족이 아니라 처음 본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분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승호 씨는 딸을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다가 검사 후 돌려준 그 빨간테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어요. 이걸 봐. 승호 씨가 선글라스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람이 씌워준 가짜 안경을 쓰고 살았구나. 나도 너도. 하지만 이제는 벗었잖아.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알 수 있게 됐어. 아빠.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산골백 숙집 이모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닭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승호 씨가 반갑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영이 급하게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뭐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다행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모가 죽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병원 음식이 맛없으실 테니 식당에서 끓인 죽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승호 씨가 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건강하게 지내시면 그게 최고예요. 이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명심할게요. 승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나간 후 승호 씨는 선글라스를 다시 창가에 놓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끔찍한 기억의 증거물이 아니라 진실을 깨닫게 해준 교훈의 상징이 되었어요. 아빠, 태어나시면 꼭 그 식당에 다시 가요. 제대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백숙도 먹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선글라스로 가려지지 않은 맑고 투명한 빛이었어요.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산골백 숙집에서 이모님과 함께 따뜻한 백숙을 먹으며 이 모든 일들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눈은 나이 들수록 침침해지지만 마음의 눈은 늦게 뜰수록 더 잘 보이는 법이었습니다.